그날도 박만수는 혼자 자고 있었다. 이른을 앞둔 호랍이 놓인 소도시 변두리 연립주택 2층이 그의 전부였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5년 자식도 없이 혼자 버티는 삶이었다. 낮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TV 켜놓고 졸다 자는 게 일상이었다. 새벽 3시쯤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띵동띵동띵동. 잠결에 짜증이 올라왔다. 누가 이 시간에 장난을 치나 싶었다. 하지만 벨소리 사이사이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다. 아저씨, 만수 아저씨, 위층 나현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위층 대학생 류나현. 컴퓨터 공학과 다니면서 밤마다 코딩한다던 그 청년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이토록 다급한 목소리라니. 문고리로 손이 가려는 순간 바깥에서 낮게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아저씨, 오늘은 절대 현관문 열지 마세요. 창문으로만 나오세요. 빨리요. 그 말투에는 농담 한 톨도 없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안방 창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커튼을 젖히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창문을 열어보니 비상계단 아래에 나현이 서 있었다. 손전등을 바닥 쪽으로만 비추며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삼촌 조카분 있죠? 윤태호 씨. 그리고 그 아내분 서지은.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아저씨 집으로. 태호는 만수의 유일한 피부치였다.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 30대 중반 남자. 사업한다고 서울을 쏘다니더니 몇 년 전부터 슬슬 연락이 잦아졌다. 얼마 전엔 삼촌 명의로 대출 하나만 하며 들이댔고 그때부터 만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설마 또 돈 문제냐? 나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면 제가 깨우진 않았어요. 이건 아저씨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저 따라오세요. 나현은 만수를 비상계단으로 이끌었다. 계단 참마다 센서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했다. 만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어 자기 집 현관 쪽을 힐끔거렸다. 태호가 뭘 어쩌겠다고.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 들릴 수 있어요. 1층 주차장 구석 관리실 뒤편 어두운 곳에 멈춰 선 나현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저씨 서지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태호 마누라 아냐? 한두 번 봤지. 똑 부러지게 생긴 여자더라. 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똑 부러진 여자가 지금 전국구 사기꾼이에요. 만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나현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다. 프린트된 커뮤니티 게시글이었다. 본가가 힘들어서 저 과외도 하고 배달도 해요. 그러다 우연히 깡통 전세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지은 이름을 봤어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유명한데 사실은 명예 빌려서 대출받고 집값 뻥튀기해서 사람들 털어먹었다는 제보가 수두룩했어요. 만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희미한 주차장 불빛 아래서도 박만수라는 이름이 몇 군데 보였다. 손이 떨렸다. 내가? 난 사인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미 아저씨 명의로 대출이 나간 상태라면 다음 단계는 뻔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보호 대상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사고당한 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때 건물 앞 골목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SUV였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다. 태호와 지은이었다. 지은은 손에 보온병 같은 걸 들고 있었다. 나현은 이를 악물었다. 오늘 밤 아저씨 방 안에서 쓰러진 삼촌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빼낸 거고요. 만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님 아들이 피부치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요. 제 누나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겁니다. 나현은 만수를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다. 새벽 4시 편의점엔 그들뿐이었다.
정확히 뭘 봤길래 그래? 나현은 노트북을 꺼내 켰다. 화면에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줄줄이 떴다. 처음엔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서지은 이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깡통 전세 피해, 대출 사기, 명예 도용. 패턴이 똑같았어요. 노인 명의로 대출받고 집 담보로 또 대출받고 결국 노인은 빚더미에 앉히고 본인들은 돈 챙겨 튀는 거죠. 만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70대 할머니 사연, 80대 할아버지 사연. 모두 가족에게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나현이 파일 하나를 열었다. 스캔된 서류였다. 대출 신청서, 부동산 계약서, 위임장. 거기 박만수라는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거 아저씨가 직접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그럼 위조예요. 근데 은행은 이미 돈을 내줬고 아저씨 명의로 빚이 생긴 거예요. 지금 대략 8천만 원 정도. 만수는 커피를 놓칠 뻔했다. 8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신고해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만약 오늘 밤 아저씨가 집에서 쓰러졌다면 구급차 부르고 병원 가고 그 사이 서류는 다 정리되고. 그럼 끝이에요. 나현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녹취록이었다. 이건 태호 씨랑 지은 씨가 나눈 통화 내용 일부예요. 커뮤니티에 제보된 거예요. 누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아요. 화면에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돼. 노인네 건강검진 기록도 만들어놨어? 응,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해놨어. 병원 2군데 다녀온 걸로. 만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치매라니. 자기를 미친놈으로 만들려 했단 말인가. 이 새끼들이.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30대 여성이었다. 나현이 벌떡 일어났다. 누나. 늦어서 미안. 어르신이 박만수 씨시죠? 그녀는 만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류다혜 사회복지사였다. 오늘부터 제가 어르신 보호자예요. 진짜 보호자요. 다혜는 만수를 근처 청소년 문화센터로 데려갔다. 새벽이라 건물은 텅 비어 있었지만 2층 상담실 불은 켜져 있었다. 다혜가 열쇠로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서 자주 야간 상담해요. 안전한 곳이니 걱정 마세요. 만수는 낡은 소파에 앉았다. 방 안엔 책장 가득 복지 관련 서적들, 벽면엔 노인 학대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다혜는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어르신, 제가 지난 사흘간 조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 떴다. 대출 내역, 부동산 계약 내역, 통화 녹취록, 증인 진술서까지. 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언제다? 노인 학대 사건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일단 증거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 다음이 신고예요. 어르신 명의로 된 대출 서류는 이미 복사받아 놨고요. 윤태호 씨와 서지은 씨가 나눈 통화 녹취 일부도 확보했어요. 나현이 옆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화면엔 유튜브 채널이 떠 있었다. 구독자 230명, 아직 작은 채널이었다. 채널 이름은 안 속는 어르신들이었다.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거예요. 처음엔 그냥 노인 사기 예방 콘텐츠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일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실시간으로 송출하면 최소한 아저씨를 사라졌다고 만들긴 힘들 거예요. 만수는 이해가 안 됐다. 방송을 왜 해? 다혜가 설명했다. 증거예요. 실시간으로 어르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사건이 터지면 이미 공론화된 상태니까 은폐하기 어려워요. 언론도 관심 갖고요. 나현이 덧붙였다. 요즘 노인 학대 콘텐츠 관심 많아요. 특히 가족한테 당하는 케이스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보면 아저씨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만수는 멍하니 두 남매를 바라봤다. 25살 대학생과 30살 사회복지사.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난 너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다혜가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언젠간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인사해 주셨잖아요. 요즘 그런 어른 많지 않아요. 만수는 코끝이 찡해졌다. 그저 예의였을 뿐인데. 자, 이제 작전 짜야죠. 다혜가 메모지를 꺼냈다. 내일 오후쯤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요. 태호 씨한테 전화하고요.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현과 다혜는 1층 빈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관리실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해 CCTV 모니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태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삼촌 웬일이세요? 태호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대출 어쩌고 하더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곤 태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 그거요? 제가 삼촌 명의로 잠깐 처리한 거예요.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삼촌. 급한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집 갈게요. 직접 설명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1층에서 나현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모니터엔 태호가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잡혔다. 아마 지은일 것이었다. 오후 3시 예상대로 검은 SUV가 건물 앞에 멈췄다. 태호와 지은이 내렸다. 지은은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나현이 작은 카메라를 만수의 거실 천장 모서리에 붙여놨던 게 떠올랐다. 초인종이 울렸다.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삼촌. 태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지은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뭐 그럭저럭 살지. 거실 소파에 앉자 지은이 보온병을 꺼냈다. 긴장 푸시라고 한방차 좀 갖고 왔어요. 몸에도 좋아요. 드셔보세요. 천장 모서리에 붙여둔 소형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두 담고 있었다. 1층에서 다혜와 나현은 화면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녹화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다. 태호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삼촌, 이거 그냥 사인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대출 정리하는 서류예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자가 빼곡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 복잡한 건데 그냥 은행 처리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은이 재촉했다. 어르신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 있어요. 만수는 컵을 들어 올렸다. 향이 진했다. 한약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섞인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컵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가 천천히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래, 몸에 좋아서 내가 사라지면 더 좋겠지? 순간 거실 공기가 멎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대출 잔뜩 땡겨놓고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얘기지.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든가. 지은이 먼저 비웃었다. 어르신, 그런 얘기 누가 하던가요? 요즘 이상한 전화 사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만수는 천장을 가리켰다. 아까부터 우리 집에 손님 하나 더 와 있어. 태호와 지은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 모서리로 향했다. 작은 카메라 렌즈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너희가 하는 짓 다 찍히고 있어. 그 보온병도 서류도 방금 한 말도. 태호가 벌떡 일어났다. 삼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경찰 2명과 시청 노인보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나현과 다혜가 서 있었다. 박만수 어르신 맞으시죠? 경찰이 물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혜가 앞으로 나섰다. 윤태호 씨, 서지은 씨 맞으시죠?
어르신 명의로 된 불법 대출 서류, 두 분이 나눈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오늘 가져온 저 보온병 속 약물 성분 분석 의뢰 내역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다. 방금 전 대화도 실시간 녹화됐고요.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나현은 휴대폰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줬다. 유튜브 생방송 화면이었다. 시청자 378명,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지금 생방송이에요. 어르신이 다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태호는 무너진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삼촌. 저는 그냥 뭐? 그냥 삼촌 죽이고 돈이나 챙기려고 했지. 지은은 끝까지 부인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경찰이 보온병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다. 이거 성분 분석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대출 서류 위조건도 은행에서 이미 확인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이 만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일단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보호조치 들어갑니다. 만수는 태우를 내려다봤다. 형님을 닮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은은 여전히 발버둥 쳤지만 이미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다. 나현의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담아냈다. 몇 달 후 만수는 동네 복지관 강당에 앉아 있었다. 노인 금융피해 예방 교육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다. 강당엔 60대에서 80대까지 어르신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100명도 넘어 보였다. 마이크가 만수 앞에 놓였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젠 익숙했다. 이런 강의가 벌써 5번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수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 하나가 손을 흔들었다. 그냥 시골 촌로인 줄 알았는데요. 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갈 때부터 나도 플레이어가 된 거더라고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조카가 어떻게 명의를 도용했는지, 보온병에 뭘 탔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호구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면 돼요. 서류 읽는 법, 통장 확인하는 법, 녹음하는 법. 다 배울 수 있어요. 앞줄에서 나현이 카메라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튜브 채널 안 속는 어르신들은 이제 구독자 8만 명을 넘었다. 만수의 사건을 다룬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옆에선 다혜가 상담 신청서를 정리하며 어르신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었다. 오늘만 상담 신청이 30건 넘게 들어왔다. 가족한테 당했다는 사연, 대출 사기 당했다는 사연, 집 빼앗겼다는 사연.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경찰서 가는 것도, 법원 가는 것도. 근데 안 가면 계속 당해요. 한번 용기 내면 그 다음부턴 쉬워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근데 증거를 어떻게 모아요? 우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만수가 손짓으로 나현을 불렀다. 나현이 무대로 올라왔다. 요즘 스마트폰 녹음 기능 쓰면 돼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도 당한 적 있다며 하소연했다. 만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아줬다. 나 같은 노인 많아요. 집 한 칸, 도장 하나 믿고 살다 당하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먼저 눈치채고 먼저 시비 거는 노인 될 거예요. 강당 뒤쪽 창문으로 늦은 봄 햇살이 들어왔다. 주름진 손등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만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른 인생,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고. 나이 많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요. 우린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니까. 만수는 그렇게 말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만만하게 보는 세상.
하지만 오래 산 만큼 지혜도 함께 늙어갑니다. 어르신은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당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기록하세요. 나현 씨의 채널 안 속는 어르신들은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와 지은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재판을 받았고 만수 어르신은 모든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 말, 이제는 진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금융사기 신고 112.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은빛 인생극장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